자, 천천히 나가실 테니까 한 번 하신 분들은 정리한다는 생각 가지고 하시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길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길이 있을 때 이 길을 따라가 봅시다. 자, 여기에 0일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길을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여기서 출발해갖고 A점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도착했을 때 0이가 여기 도착했을 때 여기가 B점이라고 했는데요. 0일이가 A에서 출발해서 이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 이 간 길이가 100m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이 길이의 크기만을 나타냈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길이의 크기만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야, 너 몇 메타 갔니? 나 뭐 500m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냥 크기만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거리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자, 0일이가 위치가 얼만큼 변했니?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A점에 있던 애가 B점으로 갔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이렇게 표시해 주면 어때요? 아주 쉽게 방향도 나타낼 수 있고 크기도 나타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가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변위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시점과 종점의 최단 직선 거리 그랬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그냥 변위, 위치의 변화예요. 자, 그래서 변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다? 40m다. 거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변위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방향 A에서 B 쪽으로 라고 하는 이 방향도 꼭 표시해 줘야 돼요. 방향이 표시가 안 되면은 그 의미 전달이 안 돼 버리는 거니까. 알겠죠? 꼭 방향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0일이라고 하는 아이가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데 자, 20초라는 시간이 걸리게 됐고요. 간 길이는 100m고 위치는 40m A에서 B로 위치가 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거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거리를 갔느냐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되는데요. 봅시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몇 초 동안에? 20초라는 시간 동안에 실제 간 길이가 얼마야? 100m를 갔죠? 그러니까 얘는 5m씩 갔구나. 1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이때 여러분들이 그 앞에 보시면 무슨 말이 붙어 있냐면 평균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주로 우리가 다루는 개념은 이제 평균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 앞에 평균 속력, 평균 가속도, 뭐 평균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 평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등이라는 뜻이에요. 등. 똑같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야 속력을 구해봐. 그러면 네 5m/s예요 라고 이렇게 구했다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얘가 A에서 B까지 이렇게 가는데 계속 똑같이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100m를 갔다는 거지 똑같이 100m를 일정하게 갔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초마다 5m씩 계속 똑같이 간 거랑 결과가 어떻다는 거다? 결과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이라는 말이 나오면 똑같이 간 걸로 우리가 판단해보자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제 말 아시겠나요? 그래서 1초 동안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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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 1초마다 계속 5m씩 가서 20초일 때 여기에 있는 거랑 결과는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제 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속도. 그러니까 제가 앞에다 평균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평균이라고 받아들이면 되시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 위에다가 화살표를 표시하거든요. 요 방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쓸 때는 잘 쓰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속도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위치가 변했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고요. 자, 한번 구해봅시다. 몇 초 동안에? 20초 동안에 40m의 위치가 변했으니까 얘는 얼마다?
2m/s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방향 표시를 하셔야 돼. 어디에서? A에서 B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여기도 평균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간 것과 위치가 변한 거랑 같다는 얘기인데 1초마다 A에서 B 쪽으로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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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이런 식으로 위치가 변해간 것과 결과가 어떻다는 얘기야? 결과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실제 그렇게 같다는 뜻이 아니라. 제 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물리 그 수능 시험에서는 이게 그닥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구분 짓는 걸 잘 안 해요. 그런데 내신에서는 이걸 굉장히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학생들 연맥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력을 물어봤는지 속도를 물어봤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내신 하실 때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 력은 빠르기의 크기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스피드예요. 영어로는 스피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velocity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velocity.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빠르기의 크기라는 뜻이고 이건 빠르기의 정도라는 뜻이야. 해석을 하자면 그래요. 그러면 이게 왜 구분이 돼야 되고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속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건 단순히 빠르기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빠르기만을 나타내는 건데요. 빠르기만을 나타낸다라는 말은 그 물체가 가지는 성능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성능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나타가 성능이 좋아요? 페라리가 성능이 좋아요? 페라리가 성능이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죠? 왜? 엄청 빠르단 말이야. 와, 페라리는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 엄청나게 빨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아, 대단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죠? 이런 개념으로 쓸 때 주로 속력이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일정 시간마다 위치가 변해가는 모습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빠르기도 나타내지만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가라는 방향성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운동에 있어서의 추세라든지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세나 경향성. 자, 말의 의미를 한번 따져볼까요? 자,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좀 씹어 주셔야 돼요. 수능은 그냥 계산법만 알면 되지만 내신은 안 그래요. 어차피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간의 성적 차이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다 세부적으로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영일이라는 아이는 얘 능력이 어느 정도야? 1초마다 5m씩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가 가지는 능력은 이거예요. 성능적 개념은 이렇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 영일이라고 하는 아이가 움직이는 추세 또는 경향성을 봤을 때는 A에서 B 방향으로 1초마다 얼마씩? 2m씩 이렇게 그 경향성을 가지고 움직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나요? 자, 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 어떤 사람이 A 지점에서 출발해갖고 해서 B점까지 이렇게 갔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움직인 모습을 통해서 어때요? 와! 한 시간에 뭐 300km씩 가네? 이야, 대단한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움직인 걸 보면은 뭐 1시간에 300km, 1시간에 200km 이런 식으로 간 길이를 따져서 와 대단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보고는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일정 시간마다 위치를 추적해 보면은 일정 시간마다 위치가 만약 예를 들어서 요 위치였다가 일정 시간마다 요 위치였다가 요 위치였다가 요 위치였다가 요 위치였다 이렇게 위치가 변해가고 있었다라고 그냥. 그럼 아 얘는 일정 시간마다 위치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네.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얘는 이쪽을 향해서 움직이는 놈이구나 라는 것을 예측해낼 수 있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바로 뭐라는 거야?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운동에 있어의 추세, 경향성이라는 것은 아 얘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구나 어느 쪽으로 그럼 앞으로 얼마 후에는 어느 쪽으로 어디에 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나요? 이렇게 운동에 있어의 추세라든지 경향성을 따지는 개념이 바로 뭐다?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시면 조금 이해가 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단순히 계산만 하지 마시고 의미적인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때로는 이제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어느 한쪽으로만 똑바로만 가면 어떨까요? 그것 자체가 걔의 능력이자 그것 자체가 이 운동의 추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똑바로만 가면 그때는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봅시다. 한 장을 넘겨보실까요? 자, 한 장을 넘겼어요. 가볍게만 이제 정리해 봅시다. 다음 보기는 여러 곤충의 이동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개미가 125mm를 기어갔다. 사슴벌레가 25cm를 기어갔다. 안락하는 소가 0.2m를 기어갔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접두어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많이 쓰는데도 이제 자꾸 모르셔서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우리가 센티라고 하는 게 있고 밀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죠? 마이크로라고 하는 게 있고 나노라고 하는 게 있고 피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센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100분의 1이라는 뜻이야. 밀리라고 하는 건 뭐야? 밀리미터는 1000분의 1이라는 뜻이야.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뜻이에요.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나노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피코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2승 그 다음에 뭐 펜토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대충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교 교과 과정에서 주로 많이 다니는 요거에 접도가 붙어 있으면 알겠어요? 자, 그럼 위로 올라가 보면 뭐가 있어요? 뭐 위에도 뭐 데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빼고 일단 많이 쓰는 건 킬로라고 하는 게 있죠. 킬로. 자, 우리가 이렇게 작은 소문자로 쓸 때는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런 개념이고요. 킬로 그러면 이거는 얼마예요? 1km 그럼 뭐야? 1000m잖아요. 그죠? 이거 10의 3승이라는 뜻이에요. 대문자를 써줘요. 이거는. 알겠죠? 그 다음 킬로 다음에 위에가 뭐야? 메가라고 하는 게 있죠. 메가. 메가리가 없어질 정도로 아주 큰 수죠. 그죠? 10의 6승이에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기가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큰 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10의 9승 이렇게 되는. 알겠어요? 그 위에가 뭐야? 기가 다음에가. 요즘 이제 기가 막힌 수를 넘어서 이제 아주 막 공포스러운 숫자가 나오잖아요. 테라. 공포스러운 게 이제 그 위에가 테라가 되는 거죠. 그죠? 10에 뭐 12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리 용량이 기가가 쓰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얼마가 넘어가 이제 테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죠? 지금 이제 테라바이트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접도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좀 알고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가장 많이 이동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그랬어요. 그럼 가장 많이 이동한 게 얼마가 됩니까? 누구예요? 누가 제일 많이 이동했어요? 씹는 거예요? 만나자마자부터 씹는 거야? 왜들 대답들을 안 해요? 사슴벌레가 얼마 갔어요? 자, 전부 다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미터로 바꿔주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는 이 물리에서 쓰는 단위는 전부 다 길이 같은 경우는 길이는 전부 다 미터로 바꿔주셔야 돼요. 미터로 바꿔줘야 돼. 아시겠죠? 킬로미터, 센티미터, 마이크로미터, 밀리미터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1미터 단위로 바꿔주셔야 돼. 그 다음에 시간은 전부 다 뭐를 쓰게 돼요? 세컨드, 초. 알겠죠? 뭐 1시간 이러면 3600초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 그 다음에 질량은 뭘로 나타내요? 질량은 표준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킬로그램 표준 단위가 g이 나와 있으면 다 킬로그램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기가그램 이렇게 돼 있으면 다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돼. 메가그램 이렇게 돼 있으면 다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부 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 단위는 전부 다 요게 기본 단위예요. 그러니까 요 기본 단위로 다 환산을 해서 통일시켜서 계산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전부 다 막 밀리, 센티 이런 거 나왔을 때 이거 환산 못하고 틀리는 학생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시험 보고 나와서 참 막 이래. 그러면 뭐야? 이게 끝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준비를 좀 하시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신은 꼼꼼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장땡이야. 알겠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사슴벌레가 0.25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락하는소가 0.2m가 되는 거고 개미가 0.125m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네, 내가 가장 많이 간 게 누구야? 니은, 그 다음에 티귿, 기역 이런 순서가 되겠죠. 되셨나요? 네, 순서 잘 정하시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과 같은 그림과 같은 100m 직선 트랙에서 세호는 A점에서 출발하여 B점까지 간 후 다시 C점으로 왔고 음표는 A점에서 출발하여 B점까지 간 후 다시 A점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세호와 음표의 이동 거리와 변이를 옳게 짝잡아라 그랬습니다. 자, 세호를 한번 볼까요? 자, 세호는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간 다음에 다시 C까지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호는 이동 거리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세호는 이동거리 얼마예요? 165m가 되나요? 변이가 얼마가 되나요? 위치는 얼만큼 변했나요? 35m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방향 표시하는 것을 자꾸 해주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A에서 C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면 좀 좋겠죠, 그죠? 물론 여기는 답에서는 그런 건 없지만 이 습관이 좀 되셔야 돼요. 방향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학교 시험 보시면 방향 잘못 써갖고 틀려갖고 오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자, 그러니까 누가 실수 안 하느냐, 내신은. 자, 음표 한번 봅시다. 음표는 A에서 출발해서 B점까지 간 다음에 다시 A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동거리가 얼마가 되나요? 200m가 되는 거죠. 그죠? 간 길이만 따지면 되니까요. 변이는 위치가 변한 것은 없는 거죠. 빵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3번 한번 보실까요? 자, 3번 문제 보세요. 오른쪽 그림은 A점을 출발해 O점을 통과한 후 B점에 도착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자 그랬습니다. 자, 봅시다. A에서 출발해서요. A에서 출발해서 3m를 남쪽으로 간 다음에 다시 동쪽으로 또 3m를 이렇게 갔죠. 자, 이동거리의 크기는 몇 m? 6m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습니다.
변이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변이의 크기는 이렇게 위치가 변한 거니까 3루트 2가 돼야 되죠? 만약에 방향을 표시한다면 이건 어느 방향이 돼야 돼요? 남동쪽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거기 방위 표시가 돼 있으니까 남동쪽 아니면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A에서 B 방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변이의 방향은 북동쪽이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 하시면 되겠죠? 자, 4번 한번 봅시다. 다음 보기에서 크기만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물리량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요. 자, 요거 개념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갈 테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공부 내용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물리량으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나타내는 물리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물리량에는 크게 뭐가 있냐면 스칼라라고 하는 게 있고요. 스칼라. 또 하나는 벡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3 때 기하 벡터 배우나요? 선택인가요? 기하 벡터가 선택으로 바뀌었죠? 그죠? 난 2학년 때 미적분을 좀 했으면 더 좋겠는데 미적분도 고3으로 넘어갔죠? 2학년 때 하나요? 다행이네. 네. 자,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는 물리량은 크기만으로 표시되는 거. 크기만으로 표시하는 물리량은 전부 다 스칼라라고 그래요.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에다가 동시에 방향까지도 표시하는 물리량을 우리가 벡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표현되는 물리량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럼 크기만으로 표시되는 우리가 물리량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질량. 그죠? 내 질량이 얼마일까요? 내 질량은 75kg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다 알아들었죠? 그죠? 자, 만약에 내가 이걸 표현할 때 나 질량이 75kg인데 아마 남서쪽일지 몰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단 말이야. 방향을 표현하는 이유가 하는 것도 없네. 그죠? 그냥 크기만 가지고 의미 전달이 다 되는 물리량들은 다 뭐라 그래? 스칼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 그죠? 야, 몇 시간 지났니? 2시간 지났어. 2시간 지났는데 남남서쪽이든가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크기만 가지고 다 의미가 통용되는 거. 아까 배웠듯이 거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스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의 대부분이 이거야. 우리가 배우는 내용의 상당수는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크기만 가지고는 표시가 안 되고 방향까지 동시에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힘. 그죠? 야, 너 힘 얼마나 줬니? 나 100N 줬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방향이 필요해요. 이렇게 힘을 줬는지, 일로 힘을 줬는지, 위로 힘을 줬는지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어때? 다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힘이라든지 우리가 방금 배운 속도라든지 그죠? 크기만 가지고는 절대 표현, 결과를 알 수 없는 것들이야. 이것들은 다. 알겠죠? 그래서 방향이라는 요소가 없으면은 그 의미를 절대 전달해 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가속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배울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 중에서 내가 굳이 벡터 스칼라를 구분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방향이 꼭 필요해 라고 한다면 그건 다 무조건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제 말 아시겠나요? 반드시 방향 표시가 돼 있으면 필요하면 반드시 벡터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요거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들 중에 상당수가 뭐라 그랬어요? 벡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벡터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하는 법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에 이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봅시다. 스칼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가감 승제 그냥 해버리면 돼요. 배운 대로.
5kg 더하기 3kg 그럼 몇 kg이에요? 어? 몇 kg이요? 아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자, 그러니까 5kg하고 3kg을 더하게 되면 몇 kg이요? 8kg입니다. 그죠? 이건 맞았어요. 그래. 이렇게 계산하면 돼. 빼고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이 다 되면 그건 다 스칼라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근데 벡터는 이게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5뉴턴이라고 하는 힘과 3뉴턴이라는 힘을 더하면 이거 몇 뉴턴인가요? 5뉴턴과 3뉴턴을 더하면 몇 뉴턴이 될까요? 8뉴턴이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가속도라든지 운동량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계산법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얘네들을 더하는 법, 얘네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봅시다. 자, 계산법은 더하기밖에 없어요. 더하기밖에 없습니다. 더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냐면 화살표를 이어붙이면 돼요. 벡터를 계산하는 법은 어떻다고요? 벡터를 계산하는 법은 더하기만 하면 돼. 근데 더한다는 뜻은 뭐냐면 화살표를 이어붙인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벡터를 계산하는 법인데 나중에 이제 기하 벡터라고 하는 수학에서 배우게 되면 이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기에 5뉴턴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3뉴턴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얘랑 얘를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어붙여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어붙이면 순서는 상관없어요. 5뉴턴이라고 하는 힘에다가 3뉴턴을 그대로 이어붙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5뉴턴과 3뉴턴을 더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시작점과 종착점을 쫙 연결해 주면은 이게 바로 더한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요렇게 힘 하나 준 거랑 결과가 똑같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5뉴턴과 3뉴턴을 더했을 때 만약에 서로 반대로 더했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더했으면 5에다가 반대로 더했으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더하면 8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2에서부터 시작해서 8까지 다 가질 수 있어. 제 말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하면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힘이 됐든 속도가 됐든 가속도가 됐든 이런 것들 앞으로 우리가 벡터라고 지정되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어붙이기만 하면 돼. 이어붙이기. 알겠어요? 뭐를 이어붙여? 화살표만 이어붙이면 되는 거야. 아셨죠? 그 방법만 이제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제가 이제 계속 하면은 저거 벡터구나. 이어붙였구나. 더했구나. 이렇게 뜻만 알고 계시면 돼.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한번 보세요. 자, 크기만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물리량이 있으니까 뭐가 있나요? 에너지 있죠, 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디귿과 비읍.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벡터예요. 알겠죠? 네, 에너지와 질량은 스칼라입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자, 5번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은 A점에서 B점까지 이동한 세 경로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경로 1을 따라서 가보시고요. 경로 2를 따라서 갔고요. 경로 3을 따라서 B까지 갔습니다.
각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자. 단 가로 한 칸은 4, 세로 한 칸은 2.5이다 그랬습니다. 기억, 세 경우 모두 변이의 크기는 13m로 같나요? 변이의 크기가 13m 맞나요? 자, 자, 거기에 보시면 가로 한 칸의 크기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가로 한 칸의 크기가 4라고 그랬으니까 하나, 둘, 세 칸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는 거죠. 자, 위로는 몇 칸입니까? 두 칸이죠, 그죠? 그러니까 2.5, 2.5 합치니까 이게 5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자, 요 변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13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네. 자, 경로 2는 변이의 크기와 이동거리가 같다. 그렇죠? 네, A에서 B로 똑바로만 갔으니까요. 되셨죠? 네. 세 경우 모두 변이의 크기와 이동거리가 같다. 변 위는 똑같지만 이동거리는 모두 다릅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4번을 답으로 쓰면 되고요. 6번 한번 봅시다. 자,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서 집까지 왕복 운동하였다.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는 10km/h, 돌아올 때는 15km/h로 운동한 경우 왕복 운동하는 동안에 자전거의 평균 속력은 얼마냐? 자, 평균 속력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자, 평균 속력을 구해봐라 그랬으니까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거리를 갔는지만 따져주시면 돼요. 자, 이거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학교고요, 그죠? 학교고요. 그 다음에 학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집이다 이런 얘기죠? 집이다. 그럼 갈 때는 얼마로 갔고요? 갈 때는 10km/h로 갔고요. 돌아올 때는 15km/h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죠. 그럼 왕복할 때 평균값은 얼마겠니? 평균적으로 얼마로 갔다 온 거랑 같겠니?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S라고 일단 놔주시고요. 갈 때의 시간을 T1, 돌아올 때의 시간을 T2라고 본다면 일단 10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됩니까? 얼마라는 시간 동안에 T1이라는 시간 동안에 S를 간 거죠? 그러니까 T1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S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15라고 하는 빠르기는 T2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S를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T2라고 하는 것은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15분의 S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따라서 평균 속력, 전체 평균 속력을 구해봐. 그러면 이거는 전체 시간 T1, T2라고 하는 총 시간, 그죠? 갈 때의 시간과 올 때의 시간 다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갈 때 거리랑 올 때 거리 다 더하면 ES 우리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요 값은 T1이니까요, 얼마? 10분의 S 플러스 15분의 S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ES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SS는 다 지워져 버리고 얼마? 12km/h. 그러니까 얘는 12km/h라는 빠르기로 처음부터 갔다가 오는 게 다 12km/h로 갔다 온 거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되셨죠? 네. 그래서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번 나오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번 문제 같은 거 꼭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넘어가시고요.